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 내용은 이 녀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녀석이 뭐냐? 여친 렌즈라 불리기도 하고 인물사진 전용 렌즈로 많이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 그 렌즈입니다. 바로 85mm 렌즈 이야기입니다. 85mm 렌즈를 일반적으로 여친 렌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만 가도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냐면은 요즘에는 사실 이제 막 여자친구 찍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DSLR을 들고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한때 유행이 있었어요. DSLR과 그에 맞는 렌즈, 이것을 끼우고 항상 여자친구를 찍어주는 그런 여친 렌즈. 한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뭐 그때 여친 렌즈가 생겼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85mm 렌즈를 여친 렌즈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배경 흐림 효과가 상당히 우수하죠. 일반적으로 2470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경 흐림 효과를 구현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거든요. 근데 85mm 렌즈는 준망원 계열의 그런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고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왜곡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왜곡이 거의 없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렌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리개를 많이 개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포커싱이 구현된 그런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망원이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공간 압축력, 그러니까 배경을 압축하는 능력 있죠. 그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초점 맞은 부분은 상당히 선명하고요. 배경은 확 날아가는 그런 사진을 구현하는데 정말 쉬운 렌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85mm 렌즈를 좀 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인물 사진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의 어떤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촬영할 때 85mm 렌즈가 우리 눈으로 보는 크기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배율 자체가. 우리 눈으로 보는 배율 자체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죠. 거의 유사하게 눈으로 봤을 때 보이기 때문에 확대에 맞는 거리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85mm 렌즈가 어떻게 보면 모든 렌즈 중에서 다루기 제일 쉬운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85mm 렌즈 같은 경우는 각 제조사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초점 거리의 그런 가진 렌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캐논이나 니콘이나 뭐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브랜드 85mm 렌즈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그마 아니면 탐론 이런 부분에서 서드파티 계열에서 나오는 85mm 렌즈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렌즈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나눠지게 되죠. 예를 들면 캐논이나 니콘이나 소니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리개 1.4 아니면 조리개 1.8 이런 렌즈들, 그리고 조리개 심지어 캐논 같은 경우는 조리개 1.2 렌즈도 있죠. 그런 1.2 렌즈 이 정도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도 나쁘지 않은 렌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85mm 렌즈는 다루기도 쉽다. 그리고 아웃포커싱도 잘 된다. 그리고 단렌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력이 뛰어나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배경이 압축되는 효과가 좋다. 준망원 계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 거리 이상의 그런 거리를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인분들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뭐 또 있죠? 뭐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모델분들을 촬영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분들을 촬영할 때 모델이 그런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는 조금 힘든 거리예요. 그거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전신에서는 대략 이 정도로 구현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라고 부각된 부분들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거리를 멀게 하면은 아무래도 지인분들이나 그리고 사진기를 많이 앞에다 두고 찍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뭐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리를 벌리게 되면 그만큼의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리를 벌린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85mm 렌즈를 카페 렌즈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카페에서 여러분들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자친구 바로 앞에다 두고 테이블 하나 사이 두고 바로 앞에다 두고 85mm 렌즈를 딱 들이대잖아요.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뭐 카페 활보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카페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35mm 렌즈 이하의 그런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가 좋습니다. 지금 제가 35mm, 85mm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풀프레임 카메라의 기준이고, 여러분이 크롭이라면은 85mm는 대략 한 50mm, 55mm 뭐 이런 렌즈들 사용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35mm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한 20mm, 24mm, 28mm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렌즈를 선택해서 끼우시면은
풀프레임 화각으로 환산할 경우에 35mm, 85mm의 영상값을 가진 화각대로 변하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계속 이야기해보자면은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개방하는 문제인데 85mm 렌즈는 준망원 렌즈지, 그리고 조리개를 최대 개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 개방으로 해서 찍으면은 인물이 살아나고 그리고 배경이 확 날아가는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외에서 그렇게 촬영할 경우에 잘못하면은 이 인물의 외곽선을 따라서 색수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색수차가 왜 발생하냐면,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은 빛에 대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색수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확실히 짬팔 렌즈니까 싸구려네. 좀 좋은 렌즈로 가자 해서 좀 무리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무리한 렌즈로 가면 갈수록 그 색수차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왜? 개방이 더 많이 되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간에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제 색수차 같은 경우는 렌즈의 성능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좋은 빛에서만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초점이 어긋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망원 렌즈다 보니까 아웃포커싱이 확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 부분들이 티가 많이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초점에 관한 부분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은 인물하고 나하고 어떤 교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들다. 다른 작가들은 모르겠어. 다른 작가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작가는 이제 프로 작가입니다. 돈을 받고 촬영하는 사람들. 그런 작가들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85mm 렌즈는 웨딩 스냅 빼고는 거의 쓰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85mm 렌즈가 사실 어떤 특정 사진에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 이게 잘못하면 사진 실력 진짜 안 됩니다. 85mm 렌즈로 촬영하게 되면 이거를 아웃포커싱에만 두고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거기에만 박혀 있다 보면은 배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진 촬영에서를 애를 먹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85mm 렌즈를 잘못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전신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경이 압축이 되면서 인물까지 같이 압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물이 너무 사실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물의, 그러니까 사람 몸의 비율이 진짜 전부 8등신 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후보적 능력도 좀 요구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이런 망원 렌즈 계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 지인분들을 정말 이쁘게 촬영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은 85mm 렌즈 상당히 좋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85mm 렌즈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색수차라든지 뭐 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더라도 사진 실력 올리는 데는 조금 제약이 많이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리는 렌즈예요. 이 렌즈가 딱히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한정적이라는 거죠.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인물 사진을 좀 더 잘 찍고 싶다, 좀 더 다양한 연습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mm 렌즈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렌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제약을 좀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85mm 렌즈에 대한 그런 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빠지시기보다는 내가 이 렌즈를 가지고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 렌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나는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5mm 렌즈는 이제 인물사진 찍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매력적인 렌즈인 거는 사실상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9mm 화각대가 필요하다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